생방송이니까 네. 왜 하는지를 좀 소개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이 하죠. 방송의 취지를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작년에 진행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문제를 내봤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네, 지난해 7월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전국의 16개 시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연구소에서는 이 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식의 추이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가볼까요? 네. 통일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통일이 필요하다. 보기가 뭐 그래도 어쨌든 40% 이상 정도 되는데. 네, 기본 40%는 이상입니다. 네. 통일. 요새 근데 좀 많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2.7%. 아, 40%. 제일 낮은 거. 어쨌든 제일 낮은 거를 좀 찾아볼게요. 어떠세요? 네, 저는 통일에 대해서 한 2번 70% 정도는 70%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네, 예전에 이제 통계자를 봤을 때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가지고. 오, 상당히 옛날 자료를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답은 51.4%입니다. 그리고 이 연도별 흐름이 있어요. 딱 보면요. 네. 2007년에 63.8%였는데 2007년 이후에는 다 50%대로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상회담이 있었죠. 2007년도에. 2007년 정상회담. 네, 2007년도에.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어요. 정부가. 14정상회담이 2007년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바뀐 이후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5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50%를 유지해주고 있네요. 그 네. 이명박과 박근혜 그러게요. 정부에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 교과서를 보면 항상 어느 교과서에도 보면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통일은 해야 되는 거고 통일은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다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이제 뭐 정부에서도 통일부에서 맨날 통일하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왜 통일해야 되는가 통일의 이익 막 이런 거 잔뜩 나오고 어느 언론이나 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거에서도 통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소수예요. 전반 사회 분위기가 일단 통일을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절반 정도는 통일하자, 절반 정도는 통일하지 말자. 네. 이렇게 나온 건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게요. 제가 뭐 40%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 2명 중에 1명이라고 치면 반대로 생각해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이렇게 해서 또 50% 나왔다고 하면 그래 약간 안타깝죠. 그렇네요. 어쨌든 이 통일을 하자라고 답한 사람들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네.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또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설문도 있나요? 네. 네.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한 5가지 정도 예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한국이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찍은 게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했을 때 네. 한국이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자. 통일을 하면 더 잘 살자. 네, 통일은 대박이다가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같은 민족이니까 생각. 왜냐하면은 그 아까도 교과서 얘기가 나왔는데 통일 교과서 같은데 보면은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해서 설명이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통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어린 친구들 중에는 기억나는 친구도 많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통일에 대한 유일한 교육이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민족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네. 민족이니까. 이게 38.6%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위적인 거잖아요. 뭐 이유가 필요냐? 같은 민족이면 통일하는 거다. 그냥 하고 싶다. 네,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제 목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가장 큰 게 평화를 위해서. 이제 분단 때문에 맨날 전쟁 위기 이거 얘기 듣기 이제 싫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더 잘 살 수 있다는 건 14.2%로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하긴 뭐 생각해보면 경제협력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뉴스를 봐도 기분 좋기는 한데 그런 장면을 볼 때보다는 이산가족 만나는 장면이 더 감동적이고 더 좋고 이러긴 하네요. 네. 그죠? 이유 없이 그냥 진짜 만나고 싶은 거. 네.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 이제 통일부 자료로 놓고 오면 주로 통일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경제 혜택이거든요. 통일되면 막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무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통일되면 GDP가 뭐 세계 4위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보고서 막 이런 것들 막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잘 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전쟁 위협 뭐 아니면 그냥 당위적으로 뭐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 이것도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통일이 되면 한국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좀 개선이 될까 이런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 범죄 문제, 실업 문제, 이념 갈등,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지역 갈등 네. 이런 것들 중에 통일이 어디에 좀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 한번 예측해 보죠. 저는 그 아까 답에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랬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념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념 서로 좀 다 이해를 좀 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경제적으로 좀 접근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자기 요즘 실업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북한의 이제 투기와 투자의 대상 이렇게 좀 바라봐서 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 네. 자, 정답은 네. 실업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할까 했는데 실업 문제 하기 전에. 네. 아, 부동산 실업 문제? 투기도 의외로 높아요. 네. 그 북한에서 네. 뭐랄까 저임금 아, 노동자들이 막 내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러진 않나. 그렇죠.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통일되는 건 뭐 통일이야 좋지만 통일되면 일자리 북한 뺏어간다. 네. 북한 노동자들 막 내려오면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일자리 네. 부족한데 실업 문제가 큰데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는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일자리가 많을 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북한에 하여튼 경제가 좀 부흥되면서 좀 이렇게 된다? 뭐 남북이 같이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통일되면 건축학과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거다. 왜냐하면 북한에 이게 다 건물도 넓고 막 네. 도로도 넓고 그랬기 때문에 가서 다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도 다시 놔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고 빌딩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인프라? 네, 사회 인프라. 건축학과가 짱이라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이거는 뭐 북한에 집 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집 아니 이제 투기를 해서 어떤 거기에 걸까?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걸로 떼돈을 벌겠다는. 아니 투기를 오히려 하겠다. 부동산 투기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인데 이게 왜 없어질 거다? 개선된다? 좀- 땅이 넓어져서. 땅이 넓어져서 집 지을 공간이 좀 더 늘어난다. 늘어나니까. 이상하네. 땅이 넓어지면 투기할 게 더 많아지는 건데. 근데 저는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동산 투기할 곳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들이. 약간 애매하네요 질문이. 네. 그런 네. 게 있구나. 투기 투기하기 문제가 좋아진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부동산 투기할 곳이 네. 많아진다. 그래서 더 좋아진다 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사회 문제들이 어떻게 좀 해결될지 이런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투기의 대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나 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좀 범죄 문제 이렇게 본 사람들은 북한은 왠지 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문제가 좀 줄어든다. 약간 뭔가 안 좋게 보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야, 그래서 이제 주제를 네. 좀 바꿔서 네. 네. 한국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지금까지 아.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큰 틀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네. 물어봤습니다. 적대 대상, 경계 대상, 경쟁 대상, 지원 대상, 협력 대상. 자, 뭘까요? 법에선 적대 대상이죠. 적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있죠. 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국민 정서는 어떨까라고 보면 지원 대상이나 협력 대상 정도 될 것 같네요. 경쟁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할 것 같고, 경쟁할 건 없다. 네, 건덕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근데 같고. 경계는 좀 있지 않을까요? 경계도 경계가 좀 클 것 같아요.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네. 근데 요새 경계가. 사드 관련한 국민들 정서를 보면 또 근데 그래도 사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입장은 그것도 한 기본은 절반은 네. 되니까. 경계 대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래도 5번. 5번 협력 협력 대상. 대상이다. 네. 경계 대상이다. 경계 대상. 네. 아무래도
군사적 긴장도 네, 있고.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협력 대상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협력 대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드 배치를 찬성한 사람들이 반이나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보면은 이제 경계 대상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고 협력 대상이 43%니까 협력 대상이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적대 대상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적대 대상이 한 14.8%. 그리고 경쟁 대상이란 것도 좀 있고. 8.2%. 그래서 이걸 네. 합하면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경쟁 대상 이게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네. 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 사드 배치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우려하니까. 네. 협력 대상과 지원 대상도 그나마 좀 이제 그래도 뭐 도와주자. 긍정적인 그런 거니까 이게 한 50% 약간 넘고 그래서 한 45대 55 이 정도로 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나뉘는데 이게 잘 보면 이제 통일을 하자라는 의견도 거의 대략 한 비슷한 50% 나오니까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지금. 네. 요 반반에서 진짜 어디로 살짝 넘어가느냐고 너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한 정책? 대북 이런 정책. 거, 예,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북한하고 네. 접촉할 수 있진 않으니까 국민들이 네, 정부가 접촉을 할 수 보여주는 있냐 마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는 네. 거죠. 정책에 따라서 좀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아까 네. 추이를처럼. 아까 네. 봐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확 네, 떨어진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를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016년 여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하느냐? 자, 얼마나? 박근혜 정부. 네, 박근혜. 그때는 개성단을 폐쇄한 지 한 그렇죠. 6개월 정도 됐을 때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에 감안해서 대북 정책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프로 될까? 저는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한 20%. 왜냐면은 개성단 폐쇄로 인해서 타격을 좀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만족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은 20%? 네. 만족도 매우 낮다. 낮다. 저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책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낮은 수치를 생각했는데 또 은근 지금 앞에 우리가 뭐 반반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다. 그래서 3번. 3번. 네. 3번 45.1% 맞췄습니다. 네. 역시 계속 반반이네요. 그렇죠. 계속 반반이네. 거의 반반으로 지금 깔고 그나마 이제 이건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50%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연도를 보면은 희한한 게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정책의 지지율이 매우 낮았어요. 네. 30%대였는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50%대로 확 뛰었습니다. 첫 해에 확 뛰었다가 쭉 줄어드는. 제 생각에는 그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 발언이 초반에 했었잖아요. 네네. 그 발언이 좀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대북 정책에 그걸 기대하게 화음을 만들었는데 했다. 사실 그게 나중에 좀 보다 보니까 이명박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이명박 정권 때랑 그게 좀 실망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45%라는 거는 개성단 폐쇄도 지지한다는. 그렇죠. 네네네. 네. 딱 그 해에 있던 그럼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북한의 뭐 미사일이라든가 핵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는 건데 사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꾸 비관론자가 자꾸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강경한 대북 정책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한 수치도 꽤 될 것 같은. 네, 그게 한 45%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자료를 쭉 종합해 보면 거의 반반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이게 거의 반반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좀 보여지는. 근데 뭐 하기는 이명박이 그렇게 좋은 정책은 또 아니었으니까 5.24.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멘트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 적대적인 사람들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가 싫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대박 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협력 대상이라 보는 사람들의 지지도 얻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표를 다 깎아먹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하는 게 없으면서. 실체가 없는 대박.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대북 정책 중에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책 분야가 어떤 게 있겠느냐 이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경제 협력, 대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남북 정기 회담, 제재 압박
이 중에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 각각이 통일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정책이라는 걸 봤을 네. 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나왔을까요? 저는 사회문화 교류. 사회문화 교류. 네, 그때가 가장 통일하고 싶더라고요. 만나야 통일이다. 네. 아주 그냥 막 응원단 오고 이랬을 때 통일하고 싶다. 전 제재 압박과 경제협력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좀 정반대인 것 같은데. 제재 네, 압박. 왜냐하면 제재 압박도 상당수일 것 같아서 음. 이게 통일에 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제재를 하고 아예 압박을 그냥 하는 게. 무너뜨려 버려야 그냥. 근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거나 차라리 경제 협력을 좀 해서 우리가 좀 얻어먹자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네. 많은 저도 분들이. 통일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꼭 저 경제 협력 얘기로 다가가면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되지 않겠냐. 야 그래, 야 우리 네. 잘 살려면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네. 끄덕끄덕 하시는 게 많았는데 어떻죠? 자, 그런데 정답은 약간 의외로 남북 정기회담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이건 정말 비율이 낮을 것 같았는데. 네. 이건 또 뭔가 크게 정책적인 거를 좀 원한다? 이거보다는 약간 이런 거 나라에 같아요. 맡긴다?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협력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북 지원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것도 해야지 가능하고 제재 압박도 약간 제재 압박을 원하는 사람들도 회담을 좀 해서 구슬리면서도 좀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사실은 좀 영향을 또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 결과를 딱 놓고 보면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좀 압도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70% 가까이면은 그렇죠. 제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지지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도 지지하고. 이게 복수응답이죠? 그러니까 네. 각각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근데 대화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뭐 통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화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대화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재 압박의 한 58%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어쨌든 이것도 거의 뭐 50%에서 왔다 갔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방송의 중요성이 자꾸 계속 네. 높아지네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떤 걸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떤 걸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보려면 결국에는 북한은 좀 어떤가 요새 아직도 그렇게 못 사냐, 못 먹고 뭐 이러냐 이런 소문들 좀 낱낱이 파헤쳐 보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조사들도 좀 살펴봐야 사실 될 것 저희 같아요. 방송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하네요, 그게. 실제로 북한이 어떤지. 음.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혹시 그런 통계는 있나요? 네,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통계는 이제 아까 쭉 본 네. 거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못 가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조사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탈북자. 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건 이제 같은 연구기관 그러니까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6년에 조사한 북한 사회 변동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2015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한 2015년도에 북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약간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2015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게 북한에서 나와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막 중국에도 있다고 중국에서 막 이러죠. 몇 년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탈북한 다음에 1년에서 5년 정도 다른 나라에서 머물다가 한국에 들어왔대요. 네. 그러니까 한 2014년의 모습을 아는 사람도 있고 2010년의 모습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멀리는 한 2010년도까지도 네, 그렇죠. 볼 수 있는 추이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북한이 싫어서 왔기 때문에 네. 좋게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탈북자들 막 네. 옛날 교육들을 보면 인삼으로 깍두기 담가 먹는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인삼으로 깍두기를 한 거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강연 때. 개성 인삼. 네, 뭐 인삼으로 평양에 특성한 건가? 평양에 뭐 높은 사람들은 깍두기 부유층. 부유층들이 인삼 먹는다 막 이런. 일반인들이 그렇게 네, 먹는다. 나 인삼 나는 그때 확신했죠. 인삼 맛없기 때문에 깍두기를 안 담아 먹을 거다. 그러게, 인삼 저건 뻥이다 이렇게 엑기스를 했는데. 먹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북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탈북자들 얘기만 쭉 종합하면은 이게 인간 생지옥이라는 거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이 과연 그럴까는 좀 이제 안 맞죠. 모르죠 그거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렇지 모르지 모르죠.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가 탈북자들 내에서도 너무 달라요.
탈북자의 얘기는 일단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얘기가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탈북자들끼리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서로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너 거짓말했다. 막 고소하고 뭐 폭로하겠다. 너 거짓말한 거 폭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런 이제 있다 보니까 탈북자들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다.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야라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이 거의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경 지방. 중국과 가까이에 있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국경 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국경 지방이고 여기 뭐 개마고원 있고 막 이런 데잖아요. 백두산 있고 산 완전 산간지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척박한 지역. 척박한 지역이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기 어려워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북한의 평균적인 모습은 아닐 거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평양에 살다 나온 사람하고 양강도에 살다 나온 사람하고 얘기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첫 번째 문제.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었느냐를 물어봤어요. 좀 재밌죠?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약간 새끼를 못 먹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죠, 지금. 네. 북한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항상 굶주리고 이런 이제 얘기 있으니까 북한에 하루에 몇 끼를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보죠. 여러분은 어제 하루 몇 끼를 드셨습니까? 저는 보통은 사실 한 2끼 정도 먹는데 이게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1차, 2차, 3차를 끼니수로 따지면 5끼, 7끼 막 이러네요. 새벽까지 먹죠. 네. 이틀에 걸친 거니까 좀 나누네요. 네. 이틀에 걸쳐서. 네. 아침은 근데 잘 안 먹나 봐요. 잘 안 먹고 약간 우리는 아점이라고 하죠. 아점을 주로 하고 저녁을 좀 거하게 먹고. 저녁을 그렇게 거하게 하죠. 먹고. 그렇죠. 저도 어제는 제가 이제 하루 3끼를 먹었는데 하루 3끼 먹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기회가 있으면 아침을 먹긴 하는데 보통은 아침을 잘 안 먹게 되는 게 이게 뭐 쌀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까지 챙겨 먹으면서 출근하려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같은 질문이어도 의도가 틀리네.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는 바쁘냐 안 바쁘냐. 바쁘냐 안 바쁘냐. 여유가 아니야. 여유가 아니야. 이게 사실은 뭐 북한한테는 이제 쌀이 있냐 없냐 요 질문인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볼게요. 48.7%부터 89.9%까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새끼. 네. 한 50%? 50% 정도? 네.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 고구마까지 새끼를 친다고 치면 한 56%. 감자 고구마. 네, 그런 것까지 쳐서. 네, 그렇죠. 2번. 2번. 대체로 이제 1번, 2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답은 89.9%. 90%. 네,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답을 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엄청 잘 먹고 사네. 그러니까. 생활의 여유가. 네. 아침이 있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죠. 우리 막 패스트푸드 먹고 이럴 때 나중에 통일해서 경쟁 여기서 밀리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지런히 산다는 거 아닐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한다. 그렇죠. 부지런해야 사실 아침을 먹는 거잖아요. 아침은. 아니면 막 그 배급처럼 식판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밥을.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평양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밥차가 있다 아침에. 아침에 어머니가 밥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안 먹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대충 때우기도 하는데 밥차가 이제 아파트 곳곳마다 동마다 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밥이랑 국이랑 뭐 반찬 같은 거 받아가지고 배급 사 먹는.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사실. 퇴근하자마자 집에 빨리 가가지고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우주는 끝나도 식사 당번은 끝나지 않는. 그죠. 밥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받아오는데. 끝이 없고. 그러니까 밥차와 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네. 근데 나 진짜 이 밥차 때문에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도 처음이네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뭐 제첩국 같은 거 막 부산이었으니까 제첩국 그런 거 이제 아침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파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니 왠지 되게 잘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밥차로 돈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삼찬의 국. 삼찬의 국. 집에서 너 김치밥 먹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좀 놀라운 건 하루에 3끼 먹을 만큼 양이 된다라는 게 네. 일단 좀 놀라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쌀밥이냐 아니냐 또 중요하죠. 네. 네. 여기 고구마가 껴있다. 네, 고구마, 감자 껴있다. 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옥수수예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감자. 네. 쌀은 오히려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평야가 별로 없죠. 그렇죠. 논이나 네, 이런 게. 남쪽 아니면 뭐 평야 별로 없어서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쌀밥이냐 아니냐 또 이제 중요하니까 옥수수가 어쨌든 가장 많이 나와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옥수수를 밥에 이제 많이 섞어 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이제 5개가 있는데 거의 쌀밥을 먹는 거냐 아니면 거의 네. 옥수수를 먹는 거냐 아니면 섞는데 어느 걸 더 많이 섞느냐 뭐 이런 걸로 5등분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나머지 다 10% 안팎인데 어느 하나 60%딱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뭘까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쌀보다 옥수수를 한 2~3배 더 많이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쌀보다는 옥수수가 좀 많이 든 네. 그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을까. 아, 저도 또 옥수수. 귀가 팔랑거리네요. 저런 또 팔랑이구나. 수치를 근데 옥수수 밥이라는 게 뭐죠? 그 잡곡밥 같이 네. 옥수수를 넣어서 먹는 밥. 맛있어요. 그럼 달달할 것 같은데. 네. 네. 콩밥 같은. 그리고 이게 콩하고 또 씹는 느낌이 달라요. 옥수수는 톡 터지는 느낌이 아, 나요. 네. 되게 맛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옥수수. 쌀밥과 옥수수 절반. 절반. 딱 반반. 맛이 이게 네. 비율이 좋다. 맛있는 반반. 비율이다. 저는 옥수수가 더 많다. 옥수수가 더 많을 거다. 네, 감자 얘가 안 나왔으니까 옥수수로 제가 밀고 가겠습니다. 옥수수가 많다. 네. 자, 정답은 아주 특이하게도 거의 쌀밥을 거의 쌀이다. 먹는다는 사람이 6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는 옥수수 섞어 먹는 사람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아주 의외의 결과인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우리 옛날에 보리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또 옥수수 밥을. 그렇죠. 여기 옥수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군요. 네. 하루 3끼 먹는다는 거랑 네. 먹는 그게 게 다 가장 쌀이더라. 많이 먹는 게 쌀밥을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항상 굶주리고 네. 옥수수나 감자로만 끼니를 때우고 뭐 이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게 가장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양강도와 함경북도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네.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이게. 그렇네요. 그 다음 질문을 이제 넘어가 보면 생활비 지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그래서 의식주 기본 3개가 있죠. 여기에 자녀 교육, 문화, 저축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쓸 돈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북한도 월급을 받아요. 네. 월급을 받아서 그 돈을 씁니다. 저는 시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장마당. 식. 먹는 네. 거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거는 옷. 옷. 옷 사입는데.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의를 할게요. 옷. 밥 나올 것 같고. 밥차가 있으니까. 배급 나올 것 같고. 집. 음. 결혼하면 나오고. 집은 무상 네. 주택이니까. 자녀 교육 무상이고. 무상 교육. 문화. 그냥 마을 주민들이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가서 보고 막 이런 거 할 것 같고. 저축. 은행이 없을 것 같고. 북한에 은행이 있을까? 이거 좀 네. 미스테리네요. 네,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는 식. 네. 자,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먹는 거에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역시 먹는 걸로. 쌀밥에 다 쓰는 거 아니야? 쌀 산으로 43%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먹는 데 가장 많이 쓰는구나. 그 다음에 입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림집에 7.4%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고 팔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집에 살면서 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을 내긴 하거든요. 조금씩 내긴 하죠. 사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7.4%. 전기세를 낸다고요? 조금씩 내요. 진짜. 사용량이. 그러면 하기야 전기를 다 네. 똑같이 쓰진 않으니까 전기 좀 차이가 수도 있겠네.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8.9% 정도 쓴다 그러고요. 자녀 교육은 뭘까요? 학용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용품이나 뭐 심지어 교복 이런 거 다 지급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는 지급되는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 좀 쓴 게 원활하지 아닌가? 않아서. 그런 경우 썼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저축이 있습니다. 저축이 12%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있다는 12%나. 거죠. 네. 네. 은행 북한에 은행이 있죠. 네. 나라에서 네. 하는 은행.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네.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문화생활에도 5% 정도 돈을 써요. 그러면 책 사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네. 극장도 문화생활. 있고 뭐 네. 놀러도 다니고. 네. 이게- 뭐야 저기 진짜 스키장 뭐 이런 거. 스키장. 예. 네. 그런 것도. 이게 한국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먹는 거에 대한 비중은 한국이 이제 많이 낮긴 한데 한국도 먹는 거의 비중이 가장 높긴 해요. 28.3%. 전체 중에. 네.
그 다음에 주거비하고 교육비가 한국이 더 높습니다. 비율이. 네. 아무래도 뭐 그러겠죠. 네, 그건 진짜 높을 이건 것 뭐 같습니다. 비교하지 않더라도 약간 병적입니다. 한국이. 네.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북이나 남이나 한 5%에서 6% 사이를 쓰고 있더라. 다 저녁이 없는 사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침은 있는데 저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민족성인가 봐. 네. 일하는 거.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네. 북한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까 이거죠? 아, 그렇죠. 정확하게는. 네. 탈북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아까 이제 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협력 대상, 지원 대상, 경쟁, 경계, 적대 대상 뭐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탈북자들한테도. 근데 탈북을 한 사람들은 한국에 탈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북한 사람들하고 이게 다를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압도적으로 높은 게 이제 이 하늘색 53.3% 뭘까요? 적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올 일이 없죠. 네. 그런 사람은. 지원이라고 생각은 불쌍한 나라라고 또 생각을 했으면 또 안 왔겠죠. 네. 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나왔는데 북한이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협력 정도 협력. 저도 아니면 경쟁. 저 5개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선망의 대상만. 선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탈북자니까. 탈북자들이니까. 네. 네. 협력 대상. 협력 대상. 네. 네, 그래서 공개를 하자면 협력 대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아까 이제 한국인이 북한을 볼 때는 한 40% 정도가 협력 대상이었는데 탈북자들은 한국을 한 50% 이상이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재밌는 건 지원 대상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왜 네. 한국을 도와줘? 북한이 한국을 도와줘? 지원 대상이 11.7%가 나왔어요. 꽤 높네요. 근데 지원 대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죠? 신기하죠? 이걸 체크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궁금해요. 자기가 여기 도와주려고 노동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일을 해주는데? 북한을 탈북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북한 뉴스를 통해서 한국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뭐 양극화된 사회상들을 많이 보여줄 거란 네. 말이에요. 아, 자본주의는 저래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는 저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들 사면을 쫙 보여줄 거 아니에요. TV로. 네. 그러면 야, 한국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다.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참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요거는 또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할 거. 왜냐면 우리만 좋다고 뭐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일됐을 때 우리만 또 그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좀. 탈북자들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왠지 답이 네. 정상적인 답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좀 원하고 뭐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 서로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건 네. 이제 재미 삼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핵 보유를 얼마나 찬성했을까? 탈북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얼마나 찬성했을까? 어쨌든 질문은 근데 그 북한의 추이를 물어보긴 한 건죠. 그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이해한 거죠.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 사람의 개인적 의견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을 했죠. 북한의 정책을 정책을 반대하니까 왔겠죠, 탈북. 그러면 네.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하? 이하 무조건 이하. 한 30%, 20%. 매우 낮을 것이다. 네. 네. 근데 의외로 찬성 비율이 50%가 나왔어요. 탈북자들한테. 네, 탈북자들도 절반은 찬성하더라. 세뇌를 많이 당했네요. 거기서. 그럼 탈북 안 한 사람들은 더 높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되게 막 자랑스러워하잖아, 엄청. 그렇죠. 막 핵 실험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잔치 벌리잖아요. 북한 사람. 아 그래요? 네. 막 TV 나와요. 오. 막 춤추고 막 이런.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도 핵 보유를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몇 명이나 찬성했을까요? 약간 만화 같은 거에 나온 것 같아 이런 내용. 그 만화 인기 있었던 것 같아. 한국에서 한 핵 보유하자고 하는 거 찬성은 한 70%? 70%. 저도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존심. 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뭐 국제사회 가서 목소리 좀 내야지. 맨날 언제까지 이렇게 깨갱거릴래? 뭐 일본도 이러고 중국도 이러는데 뭐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막 이렇게 해갖고 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실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핵 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잖아요. 네. 민감한 문제니까 정치인들은 핵 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핵보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은 핵보유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반대한 진짜. 이유는 뭔가요? 핵은 일단 반대하는 안 거죠. 된다. 국제사회에 이 어떻게 핵을 하냐? 있는 핵도 없애야 되는데. 핵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북한 핵 없애야 된다고 말하려면 요거는 하고 싶어도 꺼내질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핵보유를 찬성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실제로 한 50% 이하라고 당연히 이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 52.8%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핵보유로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핵보유를 하자. 우리나라가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뉴스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뭐 그다음에 뭐 대외 미국하고 막 이런 언쟁 벌이고 이런 거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은 신기하게도 다른 북한 뉴스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북한 욕을 해요. 너네 밥벌이나 똑바로 해라 거의 네.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잘한다, 멋있다, 시원하다, 미국 한번 제대로 까봐라 뭐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20년 동안 갖고 놀았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죠. 얼마나 인정했죠. 트럼프가 억울하면 놀림을 당했다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핵무기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핵무기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하네. 설사 먹는 거야 못 먹는데 말은 똑바로 하는구나. 막 이런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핵 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또 다른 이제 그런 거 조사해도 되나요? 현재 법에서? 조사는 할 수 있죠. 재밌겠네요. 익명으로? 결과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제 뭐 통일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뭐 탈북자의 조사이긴 했지만 북한은 좀 어떤지 이런 거 좀 알아봤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예상과 다른 것들이 꽤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탈북자들 설문조사한 게 아주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북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는 걸 깔고 보는데도 북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게 진짜 북한의 현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전 새끼가 진짜 삼시세끼 진짜 의외로 새끼를 다 먹던 쌀밥을 거기 삼시세끼 이런 방송이 좀 이렇게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진짜 통일돼가지고 북의 어떤 지방에서 삼시세끼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네. 네,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되고 잘못 알아본 것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 통일에 대한 인식 정도를 뭐 무조건 좋게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방송을 앞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업로드 될 것 같으니까요. 네.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방송 그러면 이렇게 마칠까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